2019년 4월 미국 캘리포니아 온타리오. 아들을 키우는 싱글맘 에리는 한 레스토랑에서 칵테일 서버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바쁜 시간대에 일하는 파트타임 직원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이날은 레스토랑에 사람이 많지 않아 에리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아들과 맛있는 음식을 해먹을 생각에 신이 난 에리는 발걸음 가볍게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평소처럼 자신의 차 문을 연 순간 "차에 타! 라고 말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같이 일하는 동료가 장난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뒤를 돌아봤을 때 전혀 모르는 남자가 총을 들고 있었고 그 뒤에는 또 다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범처럼 보였습니다. 깜짝 놀란 에리는 차에 탔고 남자 중 한 명은 조수석에 올라타 그녀에게 총을 겨누며 차를 출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범처럼 보였던 다른 남자는 차에 함께 타지 않았습니다. 에리는 남자에게 "제발 살려주세요. 이 차와 함께 돈을 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목숨을 애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만약에 살해당한다면 혼자 남게 될 아들이 계속해서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녀가 생각한 첫 번째 시나리오는 풀악스를 밟아 차를 벽에 박아버리고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밖으로 뛰쳐나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납치범의 총을 보니 만약에 탈출에 실패했을 때 그녀는 바로 살해당할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납치범이 시키는 대로 운전만 할 뿐이었습니다. 납치범은 에린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을을 계속해서 배회했습니다. 그러다 납치범은 그녀에게 어느 주차장에 차를 대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녀가 주차한 곳 앞에는 한 유명한 레스토랑이 있었고 뒤편에는 리커 스토어가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에린의 SUV 차량 유리는 썬팅이 잘 되어 있어서 차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납치범은 그녀에게 뒷좌석으로 이동하라고 말했고 그녀가 공포에 떨며 뒷좌석으로 가자 납치범 또한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린에게 총을 겨누며 옷을 벗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녀가 옷을 벗자 납치범은 에린의 입에 총구를 넣고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윽고 그는 에린의 나체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또한 그녀에게 성행위를 하라고 지시했고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납치범은 에린의 사진을 친구에게 전송했습니다. 아마도 처음 주차장에서 그의 뒤에 서 있었던 공범인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친구에게 전화까지 걸며 웃으면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에린에게 웃으라고 강요했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려고 했습니다. 그녀가 웃지 않자 얼굴을 때리면서 강제로 미소 짓게 만들었습니다. 납치범은 에린을 자신의 무릎 위로 올려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불행 중 다행인지 납치범의 발기부전으로 그녀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습니다. 차 안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납치범은 에린에게 사막으로 가서 이 모든 것을 끝내자고 말합니다. 에린은 아무도 없는 사막에서 강간당한 뒤 살해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곳을 무조건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절대 탈출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에린은 납치범이 있는 쪽 문은 어린이 보호 잠금이 되어 있어서 안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 그녀의 쪽은 문이 잠겨 있지 않고 바로 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망갈 기회를 노리던 순간 납치범은 실수로 바닥에 총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때 에린은 문을 열고 재빨리 상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인터뷰에서 "저는 차 문을 열고 지옥의 사냥개들이 나를 쫓아오는 것처럼 미친 듯이 달렸어요. 라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은 근처 레스토랑의 CCTV에 찍혀 있었습니다. 에린은 재빨리 차 뒤편에 있는 리커 스토어로 달려가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납치범이 저를 총으로 위협하고 있어요. 모두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는 총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 이 스토어의 사장은 이미 에린의 SUV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고 마침 경찰을 부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에린이 극적으로 탈출한 것이었습니다. 사장은 그녀를 계산대 아래로 숨겨주었고 에린은 이윽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사이 납치범 역시 혼자서 도망쳤습니다. 당시 에린의 차를 가지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자 맨발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바로 총을 차에 두고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경찰이 도착했고 범죄 현장인 차를 조사했습니다. 차에는 에린의 옷과 납치범의 총, 또 그의 선글라스, 그리고 그의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그의 총이었습니다. 이 총의 탄창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범인을 잡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형사 로버트는 탄창에 적혀 있는 이름이 매우 익숙했습니다. 자주 보던 스타일의 각인과 글씨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확인한 순간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고 이 남겨진 총으로 인해 온타리오 경찰서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바로 그 총에 적혀있던 이름은 안토니 오반, 웨스트민스터 경찰서에 근무하는 한 경찰이었습니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 안토니는 자신의 총을 잃어버렸다며 분실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형사 로버트는 안토니의 알리바이를 확인했습니다. 사건 당시 안토니는 동료 경찰인 제프리와 함께 그의 트럭을 찾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에린이 묘사했던 납치범과 공범의 모습은 안토니 그리고 제프리와 매우 비슷했습니다. 결국 2명의 경찰이 사건 용의자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에린에게 이들의 얼굴을 보여주며 범인이 맞는지 물었고 에린은 그들이 범인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벌어진 이 끔찍한 납치 사건의 범인이 경찰들이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혹시 이들이 경찰이라는 이유로 정의 구현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수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용의자인 2 경찰은 바로 구금되었고 취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토니는 본인이 이날 저지른 행동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날 술에 너무 많이 취해서 필름이 끊겼다고 진술합니다. 또한 그는 평소에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항우울제를 복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의 부작용으로 그는 발기부전 증상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건 당시 에린은 납치범이 발기부전 때문에 범행을 원하는 대로 끝까지 성공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따라서 안토니의 진술은 이 사건 정황과 일치했습니다. 조력자로 에린의 납치 광경을 지켜보았던 제프리는 처음엔 범행을 부인했으나 결국 자백했고 그의 휴대폰에서 안토니가 범행 당시 촬영한 에린의 사진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안토니는 친구 제프리가 자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범행을 부인하기엔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에게 정신질환이 있음을 주장합니다. 항우울제를 복용 중이었으면 범행 당시 술과 우울증 약을 같이 먹어서 필름이 완전히 끊긴 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재판 기간 동안 에린은 수상한 전화를 받고 미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의 진술을 막기 위해 용의자들이 압력을 가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에린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의 주변에 삼엄한 경비를 도입했습니다. 재판에서 안토니는 지속해서 자신의 정신질환을 핑계 삼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다행히 배심원단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납치, 강간, 성폭행 등 8건의 범행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사건에 가담했던 공범 제프리는 먼저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반이 지난 안토니의 선고일, 에린이 법정에 출석한 뒤 당시 재판장에 모인 사람들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안토니가 구치소에서 자살한 것이었습니다. 안토니의 사망으로 이날의 선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이례적으로 에린이 피해자 진술서를 법정에서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도 내가 그날 견뎌야 했던 공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경찰의 위치에 있음에도 이런 끔찍한 행동을 저질렀고 남자답게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는 것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남자는 이런 납치, 그러니까 여자를 구타하고 공포에 떨게 하진 않겠죠. 나는 이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내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일을 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용서하지 않고서는 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에리는 PTSD로 극심한 공황 발작과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만약 안토니가 자살하지 않았다면 그는 마지막 여생을 감옥에서 보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판사는 그에게 82년형을 선고할 계획이었습니다.